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미술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조선시대, 조선 초기의 미술을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을 준비 되었나요? 자, 그럼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함께 여행을 해봅시다. 한국미술 시대별 개관, 조선시대, 그 시기는 1392년에서 19세기 말이 됩니다. 그 특징은 숭유억불 정책에 의한 사대부 중심의 유교 문화와 소박하고 서민적인 실용 문화가 함께 발전이 되었죠. 조선시대 조선 초기의 미술입니다. 도화원 중심의 화원과 사대부 중심의 미술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북송의 안견화풍이 크게 유행했었죠. 여기서 도화원이란 화가를 양성하고 또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도화원의 화원은 직업 화가인 거죠. 그런데 조선은 어떤 나라죠? 유교 중심의 사대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직업 화가의 그림을 좀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선의 사대부들은 선비로서 미술을 여기로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죠. 자, 우리 함께 도판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림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 초기의 그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안견의 48경도라는 그림입니다.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에요. 그리고 팔경은 초봄, 또 완연한 봄, 초여름, 완열한 여름 이렇게 4계절을 둘로 나누면 팔경이 되죠. 그 중에 이 그림은 초동, 초겨울을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초기에는요, 북송의 영향을 받아서 대관 대수식 산수가 유행을 하고 이게 영향을 받았죠. 이 안견이라는 사람의 중심으로 조선 초기에 안견 화파가 유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근경 있지. 그리고 가운데 산, 중경, 그리고 멀리 있는 산, 원경이 있는데요. 커다란 산이 그림에 쏙 들어가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옆에 보이는 강이 안에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고사관수도. 이 고사관수도는 물을 바라보는 한 선비를 나타낸 그림이야. 근데 한 장면을 좀 클로즈업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니? 옆에 안견은 직업화가이고요. 저 오른쪽에 강희안은 사대부의 신분입니다. 강희안은 시서화에 능한 문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의 원체 화풍, 절파라는 화풍에 영향을 받은 그림인데 필치를 봐봐. 아주 활달하고 거친 절벽, 그리고 필묵법에서 문인적인 취향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서 감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은 산수화 그리고 산수인물화입니다. 한편 여기 아주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그린 그림을 영모화라고 합니다. 이 암의 모견도, 이 모견도를 보면은 가운데 엄마 강아지가 있지. 그리고 배 위에 타고 있는 여기 아기 강아지 보이니? 아기 강아지 얼굴이 어때? 아주 섬세하고 또 표정도 천진난만하게 표현되어 있죠. 또 이 강아지 뒤에 있는 나무 보여요? 아주 진한 녹목과 단묵의 변화가 나타나죠. 생동감 있는 이런 영모화를 그린 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5만원 지폐에 보면은 누가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 여성화가인 신사임당이 있지. 이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이거는 이제 초충도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지. 뭘 그렸는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가운데 뭐가 있어? 수박이 있지. 그리고 그 앞에 이 수박을 먹고 있는 생쥐 보여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나비 2마리가 날아다니고 오른쪽에는 페랭이 꽃이 이렇게 쫙 피어 있습니다. 이 초충도에 나와 있는 그림은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박 먹을 때 여러분들 수박 먹을 때 뭐가 있어? 입에 뭐가 걸려? 씨가 많지. 그래, 이 그림은 다자,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뜻이 있어. 앞에 생쥐들은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야, 뭐 지금이야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게 없지만 이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 조선시대 초기야. 응? 너희들 세대만 해도 남아 사상이 그런 게 없었지. 남아선호 이런 게 없었지. 근데 이제 내 친구들 중에서도 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여자애들이 있었어. 내 친구 중에 일남이, 뭐 순남이 이런 여자의 이름을 가진 애들이 있었다고. 응? 야,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는 다 개명을 했지. 이제 예쁘게. 이상하잖아. 어쨌든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은 자손을 번창하게 해달라는 상징성이 있는 그림이야. 그러면은 다음 그림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은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린 목류도원도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산수화 그 사람이 그린 거예요. 아주 긴 두루마리 그림이에요. 안견이라는 이 조선 초기에 아주 유명한 화가 이 사람의 이 화풍이 아주 유행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느냐? 이 조선 초기에 안평대군이라고 있어. 이 안평대군이 누구냐면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그 자기 형이 수양대군이야. 나중에는 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근데 이 안평대군이 미술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었어. 그래서 1447년 어느 날 꿈을 꾼 거야. 도원을 여행하는 꿈을 꿨는데 이제 당대 최고의 화가인 안견을 이제 자기 집으로 불렀지. 그리고 자기의 꿈 얘기를 하지. 내가 꿈속에서 도원의 입구에 가가지고서는 기암괴석이 있는 커다란 바위들을 지나고 산을 지나가지고서는 가다 보니까 그 끝에 보니까 아주 멋있는 도원이 있더라. 거기서 내가 놀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를 해줘. 이 안견이라는 화가가 이 꿈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 이 목류도원도에서 꿈속에서 도원을 여행한 것을 그린 그림인 거지. 이 그림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왼쪽 편부터 시작을 해. 자, 왼쪽을 같이 봐보자. 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 그 입구를 따라서 중간으로 들어가면은 이 커다란 바위산, 중간에 커다란 이제 바위 같은 것들 보이니? 이 바위산들을 지나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오른쪽 중앙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여요? 봐봐. 복숭아 나무가 핀 도원이 이렇게 중간에 쫙 펼쳐져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왼편 그리고 중앙부 오른편 도원까지 3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니? 아주 이제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잖아. 1447년에 이 그림의 옆에는요. 제발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당대 최고의 글씨로 쫙 써져 있어. 먼저 안평대군이 발문을 하고 23개의 찬문이 곁들여져 있다고. 그래서 이 그림을 단순하게 이제 그림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시, 서, 글씨, 그리고 화, 그림 이 3절이 갖추어진 종합 예술적인 성격의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왼편 하단부부터 대각선으로 쫙 이어지는 이 특이한 이야기 전개, 그리고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 도가사상이 들어있는 이 그림 아주 가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없어.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화재라는 게요. 응당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일본에 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쵸? 자, 지금까지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고려시대에 뭐가 있었죠? 그래, 고려청자가 있었지. 근데 고려청자를 만들던 도공들이 고려 후기에 다 원나라로 잡혀가. 그리고 무신정변이 일어났잖아. 고려 중반에 지배 세력이 문신 귀족에서 이제 무신으로 바뀌게 되잖아.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 그러면서 이 청자도 이 비치색을 잃게 되고 쇠퇴하면서 분청사기로 이렇게 이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쇠퇴라기보다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생기는 자연 발생적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지. 자, 먼저 분청사기 이남문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긴 기형을 만들어. 그리고 이 위에다가 분청을 입히지. 그 위에 동그란 도장을 창창창창창창 찍어. 여기 자세히 보면 동그란 문양이 창창창창 있잖아. 자, 이렇게 찍어서 나타낸 것이 인화문병인 것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는 분청사기 박지화입니다. 자, 이 박지와 조화라는 기법이 있어. 여기 나타난 것은 박지라는 기법이야. 이게 뭐냐면은 먼저 이 병을 만들어. 그리고 기형에다가 그림을 그려. 여기 꽃 모양 있지. 이 꽃 모양을 그리고서는 이 꽃 모양 이외의 배경을 벗겨내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꽃 모양은 흰색으로 나타나고 그 이외의 배경들은 청색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배경을 벗겨낸 거야. 이게 바로 박지화입니다. 자, 다음으로 분청사기 조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화라는 기법. 자, 이게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이라는 겁니다. 조화는요, 이 기형에다가 분청을 하지. 그리고 이 분청된 것에 이렇게 선으로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문양이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어문인가? 요게 물고기 모양의 편편한 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박지,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조화라는 기법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 초기의 미술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이 미술이라는 것이 좀 많이 접해봐야 돼. 이런 고미술이 아주 지루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보기를 바랍니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혼란의 시대 조선 중기를 가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운양고 친구들 그럼 안녕!